이번 강의는 폐암 EGFR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편에 폐암 치료의 시작, 폐 조직 검사라는 제목으로 폐 조직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면은 이제 세포 유형을 분류하는 건 기본이고 반드시 해야 될 유전자 검사가 EGFR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폐암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이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EGFR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들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개 증례를 보여드리면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49세 이 담배 안 피신 비흡연 여성이시고요. 여러 군데 뼈저리가 있는 폐선암으로 진단이 됐고 4기 B 병기로 진단이 됐습니다. 다행히 EGFR 유전자 변이 양성으로 우리가 확인이 돼서 지오트립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8주를 투여를 한 후에 전후의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약 한 5cm쯤 되는 좌측에 있는 이 암 덩어리가 거의 90% 이상 소실된 것을, 그것도 2달 만에, 이렇게 효과적인 항암제가 EGFR 표적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 증례는요, 46세 역시 비흡연 담배 안 피신 여성 환자분이고, 이 속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아주 다발성으로 마치 좁쌀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없이 많은 전이가 있는 걸 속립성 폐전이라 하고, 이분은 뇌전이도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폐선암의 4비기입니다. 이 오른쪽 하단의 사진을 보면은 여기 셀 수 없을 만큼 좁쌀 많은 전이성 폐암 병소가 아마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큰 한 5cm 이상의 큰 암덩어리가 있었고요. 다행히 EGFR 유전자 변이가 우리가 확인이 돼서 지오트립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쓰고 뇌 방사선 치료를 뇌전이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이 암덩어리하고 이 속립성 폐전이가 거의 사라진 것을, 역시 90% 이상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분은 2018년도 1월에 진단이 된 4기 폐암 환자인데 현재까지도 3년을 그대로 복용하면서 아주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증례였습니다. 세 번째 증례는 49세 역시 비흡연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도 다발성 뼈전이가 있어서 폐선암에 4비기가 있었고, 이분도 EGFR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돼가지고 2019년 6월에 진단이 돼서 이레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2달 만에 썼더니 이렇게 2달 만에 암덩어리가 역시 거의 80~90% 이상 좋아질 정도로 효과를 보였는데, 한 13개월쯤 지난 올해 작년 7월에 보니까는 이게 그 자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획득 내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이 획득 내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T790M이라는 2차 돌연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위해서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확인만 된다면은 타그리소라는 제3세대 아주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EGFR 표적 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있고, 현재 아주 효과가 좋아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그런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78세 남성인데, 이분은 젊어서는 흡연을 하셨지만 40년 전에 금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흡연용도 한 15감년 정도니까 많지 않은 편이셨죠. 이분도 뼈전이가 있어가지고 폐선암의 4A기로 진단이 되고, 다행히 EGFR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돼가지고 이레티닙이라는 EGFR 표적 항암제를 썼더니 여기 이 암덩어리가 축소되는 걸 보이는데,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자라는, 즉 내성이 획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성이 획득되면은 2차 돌연변이 T790M 내성 유전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시 했더니 이분은 불행하게도 그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 항암제를 쓰지 못하고 일반 항암제 치료를 하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적재적소에 이 폐암이 진단되면은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EGFR 유전자가 가장 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EGFR 유전자 검사는 폐암 진단과 동시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필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EGFR 유전자 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즉 3기나 4기 진행성 폐암이고 1기나 2기를 우리가 초기 폐암이라고 하는데,
이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한 30 내지 40%가 EGFR 유전자가 양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동양권, 특히 담배 안 피신 여성에서는 폐선암의 65%, 즉 3분의 2가 이 EGFR 양성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흡연을 하셨더라도 이 금연한 지 오래되었거나 흡연력이 많지 않으면 양성일 확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GFR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면 1세대, 2세대 이 EGFR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이라는 약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이 3세대 타그리소라는 약이 현재 나와 있지만 1차 치료제로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사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약이지만 이 약을 과연 처음부터 써야 되느냐 하는 데는 아직 학계에 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인 EGFR 표적 항암제라도 대략 한 12개월 정도 처방을 하게 되면 이 획득 내성이라는 게 발현됩니다. 즉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성 발현의 환자의 한 50 내지 60%에서 이 T790M이라는 내성 2차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로 알겠는데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거죠. 재조직검사. 하지만 이 재조직검사라는 거는 처음도 조직검사가 쉽지 않은데 한 1년 정도 약을 먹으면 암덩어리가 처음부터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줄어들는 데다가 또 이 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암덩어리 주변이 이렇게 섬유화돼 가지고 이 바깥에서 이게 침을 찌를 때 이게 미끈미끈해 가지고 이 조직을 암 조직을 쉽게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환자의 한 20-30%는 조직 검사를 하고 싶어도 또는 했어도 암 세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 혈액 액상 검사, 행검이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T790 유전자를 찾을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있죠. 하지만 민감도가 낮아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폐세척 액상 생검을 하면은 조직 검사를 하는 침습성도 줄이고 또 실제로 검출률도 가장 우월합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EGFR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내가 뭐 선천적으로 부모님한테 암 유전자를 잘못 받아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야. 이런 선천적 유전자 변이로 오해하는 분들 그렇지 않고 암은 후천적으로 즉 우리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활 환경에 의해서 뭐 흡연을 한다거나 어떤 뭐 발암 물질에 노출돼서 이게 세포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암세포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 후천적 유전자 변이라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암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는 암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암 유전자라는 게 있고 이 전암 유전자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암 유전자로 활성화되는 것이죠. 또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죠. 즉 암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거나 또는 기능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고 EGFR이라는 유전자는 이제 영어로 뭐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에피더말 이것은 상피란 뜻이고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 리셉터 수용체 이거의 약자가 EGFR입니다. 즉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유전자라는 뜻이죠. 이 암세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한 증식입니다. 무한 증식. 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식하기 위한 일종의 영양소,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장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이 성장인자를 암세포는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인자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발현되고 있는데 이 EGFR 유전자는 가장 대표적인 폐암 유전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암 유전자는 폐암에도 나오고 유방암에도 나오고 대장암에도 나오고 뭐 갑상선암에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폐암인지 대장암인지 갑상선암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EGFR 유전자는 폐암 특이적입니다. 이 EGFR 유전자를 찾으면 폐암이에요. 폐암이 아닌 곳에서 EGFR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유전자는 DNA죠, DNA. 그래서 DNA가 필요합니다.
이 DNA는 어디냐? 세포 안에 핵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DNA를 얻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암 조직을 채취를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생검 또는 조직검사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암세포에서 이 죽은 암세포들이 분비하는 그 DNA들이 있어요. 즉 사멸 암세포에서 이 DNA를 혈액으로 유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포 유리 DNA 또는 셀 프리 DNA라고, 이것을 혈액에서 찾아서 하는 게 액상생검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DNA만 추출하면은 이 DNA 검사법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 DNA 한 조각만 찾아도 이거를 수백만 개로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GFR 유전자는 우리가 특정 부위에 어떤 유전자 변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유전자 특성에 따라서 이 표적 항암제가 잘 듣는다, 내성 항암제다라는 것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아까 암세포는 암이 왜 발생하는가? 사실 우리 몸에 암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포 손상이 되면은 DNA가 손상되면 우리 몸은 이걸 고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는 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것인데요. 정상 세포는, 그래서 이게 전암 유전자, 암 유전자는 세포를 막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연료를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전암 유전자가 있고, 이게 그 엑셀을 밟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잡혀 있으면은 사실 암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중에 하나 암 유전자가 너무 활발하게 활성화되거나 또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엑셀을 발표돼 가지고 세포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암으로 진행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DNA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DNA는 제가 세포 안에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포 핵 안에 이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이 염색체는 이렇게 염색사라고 그러죠. DNA들이 잘 차곡차곡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 생명의 설계도 같은 것인데요. 이 DNA가 손상이 되면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은 이제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하는 게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NA를 얻어야 되고, 이 DNA는 세포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세포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생검이고, 이 생검이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지만 쉽지 않다. 침습적이다. 또는 피를 봐야 된다. 합병증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암 세포 안에 있는 DNA 대신에 이 암 유전자 DNA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것이 이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솜이라는 나노 빛의 입자입니다. 이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솜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세포에서 분비되는 한 나노미터 크기의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는 탄탄하게 잘 보호가 돼 있다는 그런 뜻이고, 나노 입자 굉장히 미세합니다. 이 나노는 세포가 한 15 마이크로미터 크기인데, 나노는 그거의 한 1000분의 1쯤 됩니다. 즉 우리 운동장이 세포라 하면은 운동장에는 축구공 정도가 나노 입자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안에는 DNA 핵산들이 있습니다. 또 단백질과 같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생분자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이 세포박 소포체고 엑소솜입니다. 즉 생명 현상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즉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통신하는 수단이 이 세포박 소포체고 엑소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DNA나 RNA나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그 물질들을, 성분들을 실어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저희 몸의 모든 체액에는 혈액, 소변, 타액, 흉수, 저희가 하는 폐, 세척액, 심지어 눈물, 모든 체액에 이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활발하게 증식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세포박 소포체를 분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포박 소포체는 이중막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보호가 돼 있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핵산들이 단백질들이 잘 분해되지 않고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암 지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노력들을 연구들을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액상생검을 하는데 즉 책을 이용한 액상생검을 하는데 굉장히 유망한 시료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세포박 소포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크게 좌측 상대목이 이제 세포 덩어리고 지금 영어로 써 있어 죄송합니다만 이게 핵입니다. 뉴클리어스 핵인데 여기서 이제 세포체를 이렇게 바깥에 분비를 하는데 그냥 분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비한다는 거죠. 암세포한테 유리한 암세포의 일종의 전령을 시그널을 심어서 엑소솜 세포체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 안에는 중요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잘 보고가 돼 있고 그 안에 DNA, RNA, 단백질들이 있고 이 전달되는 세포가 잘 받기 위해서 이 표면에 여러 가지 단백, 일종의 이제 주소 같은 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택배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미세 입자가 세포박 소포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이미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세포박 소포체 안에는 DNA보다는 RNA하고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RNA나 단백질을 연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안에 DNA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가인 저는 이게 만약에 DNA가 있다면 DNA를 이용해서 현재 이미 세포에서 나온 DNA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 유전자 검사 방법들이 쉽고 정확한 방법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암 조직 대신 이 세포박 소포체 DNA를 이용한다면 정말로 암 환자 진단에 아마 혁신적인 진단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DNA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암세포에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폐암 유전자에서 EGFR 유전자 변이하는 폐암 세포주를 배양을 해가지고 그 상층액에서 우리가 이제 초고속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전자현미경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포박 소포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 암세포 특이적인 돌연변이 DNA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게 한 100나노미터인데 세포박 소포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진을 전지 찍어서 확인했고 그 안에 돌연변이 DNA가 있다는 걸 찾았죠. 그래서 이 세포박 소포체를 분리해서 여기서 DNA를 뽑아서 이것을 검사한다면 조직 검사를 안 하고도 폐암 진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포박 소포체 DNA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세포 유리 DNA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첫 번째 이 세포 유리 DNA는 죽은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DNA이기 때문에 전부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오래 안 갑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서 한 2~3시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검사가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면에 이 세포박 소포체 DNA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막 구조로 잘 감싸져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마치 캡슐 안에 보호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DNA가 굉장히 큰 DNA가 세포 핵 안에 있는 DNA가 아주 전체 DNA가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혈액을 먼저 했어요. 혈액이 쉬우니까.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EGFR 유전자 검사를 폐암 환자에서 시행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유리 DNA를 이용했을 때는 30%. 근데 저희가 세포박 소포체 DNA를 했을 때는 55%. 차이가 제법 있죠. 하지만 이 55%라는 숫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적어도 80% 이상적으로는 90% 이상의 민감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 전반적으로 낮은 민감도 때문에 혈액이 쉽지 않습니다. 이 혈액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전자해명을 찍어보면은 이 폐 세척액에서 찍은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소포체가 잘 분리된 걸 보이지만은 굉장히 지저분한 걸 보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암이 의심되는 병소에서 우리가 폐 세척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안에는 틀림없이 폐암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박 소포체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분리해서 그걸 깨서 그 안에는 DNA를 검사를 하자,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세포를 얻으면은 이제 세척액을 얻으면은 세포 성분하고 상층액을 얻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이름을 폐세척 액상생검 또는 폐세척액 액상생검 또는 기관지 폐포 액상생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영어로 저희가 줄여가지고 발 리퀴드 바이옵시 또는 풀어서 한다면 브론코 알베올라 라바지 플루이드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냥 폐세척 액상생검이라는 말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가장 전달하기 좋은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하는 정도의 검사 시간이면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비관혈적이고 비침습적이다. 그리고 병소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시행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주변 환경에서 분비한 성분들을 직접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폐 세척액을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분리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솜을 분리를 하고 이거를 깨서 그 안에 있는 DNA를 추출해 가지고 PCR이나 NGS라고 그래 가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같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이 표적 유전자가 특히 한 3분의 2 이상에서 발견되는 비흡연 여성 폐선암 환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에 해서 한번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그림이지만은 폐 세척액에서 세포박 소포체를 분리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한 100나노미터 크기 아주 미세한 입자고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DNA 항체를 이용해가지고 DNA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찾았다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 방법은 특히 이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이 우리가 이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얻어진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하면 거의 한 2주 걸립니다. 어떤 데는 3주. 시간이 상당히 기다리고 그동안에 환자분은 이제 불안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지 일반 항암제를 쓸 건지 이런 표적 항암제를 쓸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저희 방법은 내시경을 오늘 하면은 그 다음날 저녁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날 바로 표적 항암제가 치료돼 가지고 3주면은 벌써 이미 양이 이렇게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는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몰레큘러 캔서라는 세계적인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게재를 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방법이고 작년도 2019년도에 영국의 그 리서치 앤 아웃리트라는 잡지에 저희 방법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래서 이 세포박 소포체 DNA를 이용한 암 지표 검사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기사로 소개가 됐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표적 항암제 처방이 필요한 3기, 4기 진행성 비소세포 환자에서 우리가 혈액하고 폐 세척액 그 유전자 검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발프라는 게 B의 세포 세척액입니다. 22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민감도가 97.8%, 특이도 96.9%, 일치도가 조직 검사하고 일치도가 97.7%. 이 결과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조직 검사하고 뭐 거의 대등하다는 거고 오히려 조직 검사에서 찾지 못한 거는 여기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반면에 혈액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감도가 48.5%, 그다음에 일치도가 63.6%. 한 절반 정도밖에 찾아낼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폐세척 액상생검을 그러니까 폐포박 소포체를 이용한 폐세척 액상생검이 굉장히 유망 검사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2세대 표적 유전자 EGFR 표적 항암제를 한 1년 내외, 1년 이상 쓰다 보면은 반드시 내성이 생깁니다. 이 내성이 생기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T790M이라는 2차 돌연변이 내성 유전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나오면은 타그리소라는 제3세대 EGFR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이런 그
T70 내성 유전자는 한 전체 환자에서 50 내지 60%에서 발견된다고 학술적으로 보고는 돼 있지만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재해야 되는 게 재조직검사, 조직검사 또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안 나오면 몇 달이다 제3조직검사, 제4조직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조직검사는 종양이 작아져 있고 또는 이 약을 항암제를 먹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섬유가 미끈미끈해져 가지고 찔렀는데도 암세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 20-30% 환자는 조직검사 하기도 어렵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안 나오거나 이 조직검사 할 수 있는 병소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것이 이제 혈액 액상 생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혈액 액상 생검은 민감도가 한 5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첨단 기법들이 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혈액을 이용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폐색적 액상 생검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성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초기 데이터인데요. 원래 EGFR 유전자 양성으로 된 9명의 환자에서 재조직 검사를 해서 이 T70 유전자를 찾아낸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폐세척을 했더라도 초기에 저희가 그냥 세포 유리 DNA를 이용한 경우에는 한 사람 정도만 더 찾아낼 수 있었고 그나마 이 2사람은 원래 있던 유전자도 찾기가 어려웠죠. 반면에 이 세포박 소포체 DNA를 이용하면은 원래 있던 유전자는 전부 찾을 거는 물론 이 5명의 T790M 유전자를 찾아내 가지고 이 타그리소를 처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후 이제 조금 더 환자 수를 늘려 가지고 유전자 검출률을 좀 저희 병원 데이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유전자 검사를 시간이 지나면 더 발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하면은 더 양성률이 높아나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내성이 생긴 시점에서 검사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보면은 재조직 검사를 49명 중에서 이 T70 찾아낸 게 26.5% 낮죠. 혈액을 했을 때는 그 절반밖에 못 찾습니다. 12.5%. 반면에 저희가 폐세척 액상 생검을 하면은 13명에서 19명, 6명을 더 찾아서 이 38.8%를 찾았고 이 재조직 검사에서 찾은 모든 환자에서 다 이 폐세척 액상 생검을 놓치지 않고 찾았다는 거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4명을 더 찾아가지고 46.5%의 검출률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T70의 유전자를 찾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는 폐세척 액상 생검이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EGFR 유전자 변이를 찾아서 이게 폐암이다. 왜냐하면 아까 폐암은 폐암 특이자고라고 했죠. 이 EGFR 유전자 변이는 폐암에만 이게 발견됩니다. 다른 유방암, 대장암, 다른 암에서는 이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폐 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가 보이고 EGFR 유전자 DNA를 찾으면 폐암이라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작은 결절 한 13mm 정도 되는 이런 남성 환자에서 이게 암인지 의심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세척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액상 생검을 통해서 찾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술을 했는데 이 폐암 초기 1기 폐암으로 확인이 됐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건 깊이 있는 이건 조직 검사 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굳이 조직 검사 안 하고 저희가 폐세척 액상 생검을 통해서 유전자 변이를 찾아서 폐암 진단하고 수술했던 케이스고 여기는 이 간유리 음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좌측 하단에 여기는 73세 비흡연 여성인데 이 조직 검사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괜히 침을 찔러봐야 피만 나오고 합병증만 생기는데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EGFR 유전자 찾아서 폐암 진단하고 수술했던 케이스고 오른쪽 하단은 이게 그냥 CT를 봐서는 방사선과 전문의도 이게 암인지 염증 덩어리인지 좀 애매하다. 그리고 가운데가 숭숭돼 있어가지고 찔러도 어딜 찔러야 될지 이런 경우도 저희가 액상 생검을 해서 EGFR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폐암 진단해서 수술해서 확인된 이렇게 초기 폐암을 조직 검사하지 않고 특히 그 비흡연 여성, 선암, 말초성 폐 결절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이 폐암 치료에 있어서 EGFR 유전자 검사는 필수 기본 검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암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하는데 그래서 하는 게 조직 검사인데 이 조직 검사가 어렵거나 힘든 경우에는 이제 액상 생검을 한다고 그랬고 이 액상 생검은 혈액이 쉬운데 굉장히 쉽고 편리하죠. 문제는 해볼 수는 있다 민감도가 낮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좀 DNA가 유망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고, 이 혈액이 어렵기 때문에 폐세척 액상생검을 이용하면은 1, 2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95% 이상의 정확성을, 적어도 3, 4기 표적 항암제가 필요한 폐암에서는 저희가 그 진단 성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내성 T790 내성 유전자 검사에는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직 검사가 어려운 초기 폐암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가장 유명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비담배 안 태신 분들, 여성분들, 우리 동양권, 특히 이 말초성 폐암에서는 한 65%, 3분의 2가 EGFR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는 대단히 조직 검사 안 하고도 폐세척 액상생검을 통해서 폐암을 진단하고 또 표적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EGFR 이제 폐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드렸고, 다음 이제 기회에는 제가 이제 이 폐암은 지금 이제 4기 폐암을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들이 엄청 개발되고 임상 연구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 완치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암을 초기에 진단해가지고 초기에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만이 폐암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기 폐암 진단하는데 제가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이 조기 폐암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